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어떤 곳일지,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 그 안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또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내 가족이 교도소 안에 있어서 너무나 걱정되고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 그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보는 특집 컨텐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손님으로 여주 소망교도소의 김무엘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무엘 과장님. 저랑은 진짜 깊은 인연이 있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교도소에 계속 봉사하고 또 이제 강의한다라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진짜 우연히 15년 전에 강의하러 한번 갔다가 이분을 만나가지고요. 발목 잡혔어요. 자, 우리 김무엘 과장님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망교도소의 총무과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김무엘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제가 만났을 때는 교학과장님이셨어요. 네. 교화교육을 다 책임지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15년을 교학과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교도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 교도관은 공무원일까? 교도관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왜 그 일을 선택했을까? 오늘 저희가 사전 질문을 모았는데 김무엘 과장님 나오신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원래 꿈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위험하고 재미없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제발 물어봐 달라고. 네, 어떻게 교도관의 삶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생명을 잃고, 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로 한 생명을 꺼트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저는 목사를 할 수 없다 해서 졸업은 했지만 이제 진로를 더 이상 신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것이 원래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는 상담심리 쪽이었어요. 네. 상담심리 쪽이었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때는 상담심리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사건 이후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이렇게 한 교도소를 참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교도소를 갔는데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이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분류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류실은 수용자가 처음 오면 여러 가지 적성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방에 넣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성향을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그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분류실인데, 그 분류실에 실습을 하러 딱 갔더니 제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학부 심리학 때 임상심리 쪽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먼지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 사기는 샀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쪽인가 해서 제가 그때 겨울 방학 때 교수님께 막 졸라서, 보통 우리가 방학 때 사회봉사활동이나 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하며 학점을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교도소에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한번 물어는 볼 테니 기대는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없다. 그랬는데 그 교도소 측에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심리상담가가 직접 와서 재소자들의 심리치료? 학생으로서의 실습을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공이, 제가 그때는 이제 범죄심리학을 관심이 있던 상황이어서 교도소 어디여도 좋다. 근데 보안과도 상관없고 그 분류실도 상관없다.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목사는 못하겠다. 근데 사람은 살리고 싶다. 그렇죠. 네. 범죄심리학 공부하다가
교도소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죠. 그때 실습하러 간 교도소가 어디였어요? 춘천교도소였어요. 춘천교도소? 예. 와, 저도 거기 가봤어요. 네. 춘천교도소에 가서 이제 분류실에 요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바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일단 신원조회를 하는데 호적 초본까지 떼와라.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가 30년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 호적 초본에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는지 2주 동안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 이상이 없으니 오세요. 와우. 딱 분류실에 갔더니 이제 학생 실습생이라는 것을 수용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정말 새로운 직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해서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용자에 MMPI를 해보고요. K 웩슬러라는 지능 검사. IQ 60짜리 IQ 60 정도 되는 수용자로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IQ 60인데 처음에 60이라고 하면은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일을 안 해. 정신지체로 분류가 되니까 이게 일을 안 한답니다. 근데 그 수용자가 가석방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고 사실은 저 거짓말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니 당신이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그 기회를 지능이 저한테 준 거예요. 너무 낮으면 가석방이 안 돼요. 가석방 왜냐하면 그 작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처음엔 좋아서 일 안 즐기다가 하니까. 그렇죠. 가석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거보다 지능 높아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해봐라. 근데 그 친구를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어땠어요? 붙여줬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60까지는 아니야. 60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도 한 70, 80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IQ 테스트에서 조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한글 해독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IQ 검사지는 다 시험지처럼 이렇게 비례 검사라든지 본인이 한글을 읽고 체크하고 하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그 해독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K 웩슬러 검사, 그 진원 검사는 이렇게 읽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말하고 손으로 해보고 그 검사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99가 나오더라고요. 99면 정상범위. 정상이죠. 예, 정상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바보 아닙니다. 제 친구 98인데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남자였는데 99입니다. 물론 공인된 건 아니죠. 제가 그때 학생 신분이었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교도소 내에 필요한 거였네요. 2주 동안에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수용자를 만나고 심리 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제가 뜻한 말을 펼칠 수가 없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자 라고 해서 중간에 공부를 해서 끼어들자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했던 그 교정학 전공이 있던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거기를 진학을 해서 갔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공무원인들인 거예요. 또 순수한 학생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거의 2000년도에 보니까 민영교도소 인증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연치 않게 거기에 제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도소를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처음부터 교도관이 되겠다라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게, 민영교도소? 여주 소망교도소는 들어봤는데 민영교도소라고? 기독교 교도소라고? 그럼 뭐가 다르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민영교도소는 어떤 곳인지, 기독교 교도소는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교도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다. 그 민영교도소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네. 민간인이지만 국가로부터 이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소망교도소에 계시는 교도관님들은 구경교도소에 계신 교도관님들이랑 똑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민영교도소라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잘 지내고 더 좋은 거 먹고 그래서 교화가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설도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제 직원들이 다릅니다. 직원들이 상당수가 교도관 출신이 아닌 와, 재밌다. 교도관 출신이 아닌 각자의 전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하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하다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면 물론 교도관 출신도 있습니다. 네. 경찰 쪽에서 준비하다 오신 분도 있고 좋다. 군인 출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강의하다 온 사람, 사회복지사, 성직자, 다양한 분야, 심지어는 저 유학생, 저 독일에서 법학 박사하신 분이 교도관으로 저 미국에서 유학하신 로스쿨 출신 그런 사람이 밖에서 사회에서 훨씬 더 좋은 자리,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갈 자격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교도관을 그리고 여주 소망교도소 가보면 진짜 외진데 있어요. 출퇴근도 안 돼서 기숙사에 계시고 근데 왜 교도관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면접 때 저희가 좀 만나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삶의 경험치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저도 살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은 동기와 그 어떤 이렇게 각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인지 알겠어요. 사실 이게 종교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만약에 저 소망교도소에 그 교도관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은 뭐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네, 결격 사유가 물론 있고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교도관 중에. 맞습니다. 목사님이 한 10여 분 가까이 계시고요. 네. 저도 목사고요. 맞아요. 네, 저도 목사고요. 근데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목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꼭 그래서 교도관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분들도 그 안에 꽤 계실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 아유, 어쨌건 우리 그 수용자들한테는 참 좋은 환경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오늘 들어온 질문들이 이제 본격 갑니다. 네. 여주 소망교도소에 우리 가족이 가면 좋겠다. 이미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소망교도소 가면 좋겠다. 네. 근데 뽑혀야 간다더라. 네. 어떻게 하면 뽑힐 수 있냐.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여주 소망교도소에 뽑혀서 갈 수 있습니까?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징역 7년 이하여야 됩니다. 7년 이상 받으면 안 돼. 안 됩니다. 네네. 잔영기가 7년 이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잔영기는 1년 이상입니다. 징역 7년 이하, 1년 이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기준으로 재범까지 가능합니다. 2범까지. 재범은 되지만 3범부터는 못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지원 못하죠? 못합니다. 그렇죠. 7년 이하. 네. 사실 7년 정도도 굉장히 중범죄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것들이 원래 기독교인인 사람만 뽑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기독교인 적습니다. 정말요? 예, 종교는 안 봅니다. 다만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징역 1년, 그러니까 잔영기 1년 이상, 네. 7년 이하, 재범 이하잖아요. 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20살에서 60세 사이. 그러니까 소망에 와서 60이 넘는 거는 상관없어요. 괜찮아. 근데 60이 넘으면은 지원 자체가 왜 차별하나요? 어렵습니다. 차별이라기보다는 소망에 오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가족분들은 그런 편지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소망 너무 힘들어. 왜 힘들다고 할까요? 정말요? 절대 편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잘못 났네. 소망이 기독교 교도소고 민영이니까 진짜 잘해주고 막 형제님 너무 잘해주고 편할 것 같다 이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거기로 옮겨가려면 뽑히려면 면접에 합격하려면 내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이런 수용자 가족들 많거든요. 제가 봐도 편해 보이던데. 오해를 풀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너무 허약한 사람은 저 사람 몸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 저 사람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하려고 그러면 약간 힘들어야 되죠. 네. 근육을 키우려면 네. 자기 힘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이마에 땀도 나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 이게 결코 본인에게 편한 자세는 아닐 거예요. 그쵸. 저 운동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네. 뭐 계속 난 침대에 누워 있고 싶고 이런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에 오는 이유는 결국은 변화되기 위해서인데 가만히 있다가 변화가 되나요? 안 될 겁니다. 이마에 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뭘 감당해야 하나요? 일단 교육생이 되게 되면 일단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고 보고 듣고 읽고 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대학교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시험도 보고 진짜 빡세대요. 네, 학교 힘듭니다. 다니는 거랑 똑같다. 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민영교도소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60이 넘어갔을 때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아, 교화 교육이 너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면 공부만 하면 되면 그것도 편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은 안 하나요? 그래서 공장도 많습니다. 교도소 안에 공장이 있다고요? 네, 공장도 있고 직업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와우.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게 됩니다. 혹시나 그 사이에서 가족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오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한 푼도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나왔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일부러 절도하고 본인이 신고해서 다시 교도소 들어가는 그렇죠. 사례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네. 안에서 저축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공장이 우리 소망교도소 안에 있나요? 일단 금속공예 작품 혹시 보신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냉장고 아파트 입구나 문을 열고 닫을 때 딸랑딸랑 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소망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전 산 적도 있고 선물 받은 적도 있는데요. 완전히 진짜 공예 작가가 만든 수준의 금속 공예. 특히 종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만드는 공장. 공장이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 몇 그다음에 년째인가요? 거의 10년이 넘었죠. 13, 14년 좀 될 수익 겁니다. 창출이 잘 되고 수익 있나요? 창출되고 있죠. 그 안에 수용자들이 만들었다 이러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고 네. 사고 싶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공장이 있나요? 그다음에 타일을 만들죠. 안에서. 아, 그걸 또 심지어 예술 작품화하기도 하고요. 타일, 타일 우리 만드는 욕실이나 공장이 주방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걸 또 제작하는 공장이 또 들어와 있고, 또 스마트팜, 스마트팜, 네. 유기농, 야채. 예, 그것은 실내인데 실내에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처음이죠. 피디님, 우리 다음에 여주 소망교도소 견학 가면 그 공장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우리 피디님도 교도관이세요. 네, 아. 네. 또 있나요, 공장이?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리스타 과정이 있어요. 바리스타 과정은 자격증 과정이지만 그건 출소 이후에 취업과도 직결되는 취업할 수 부분이죠. 있지. 예. 왜냐하면 공장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만 있다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밖에서 일을 안 하고 학원만 평생 다니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사람은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네. 그 교육을 일정 기간 마친 다음부터는 공장에서 직업훈련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회에서의 경험을 쌓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도 공장도 있고 네.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죠. 하나의 다른 사회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빡세게 교육받고 일정 기간 적응하고 나면 모두가 공장에서 일하나요? 모두는 아닙니다. 저는 하기 싫어요. 공장 일은 안 할래요. 이러면 이런 선택권이 사람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고 교육을 계속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마친 이후에 네. 난 일할래? 난 취업할래? 아니야, 나 공부 더 할래.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 공부 더 할래요. 그러면 이러면 집중적인 인성교육 과정이 몇 가지가 준비돼요.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그렇죠. 네. 나는 일할래 이러면 몇 공장에 시 가는 출근 몇 시 퇴근이에요? 통상 이제 8시에 출근을 해서요. 오후 3시나 4시 정도. 그거 요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렇게 일을 하고 매주 화요일은 문화 콘서트가 있고 목요일은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일찍 이제 문을 닫고 퇴근을 하죠. 아니 일주일에 2번은 진짜 또 문화 행사, 네. 예술 공연도 보고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집회에도 참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자 그러면
출퇴근하는 공장에 다니게 되면 한 달에 이거 궁금해요. 얼마 정도 통장에 들어오나요? 공장마다 다릅니다. 많게는 40만 원까지. 저는 타일 공장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밝힐 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만 원 내면은 받는다고. 근데 보시면.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닌가요? 대신에 안에서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지가 않죠. 아.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거기 있는 저희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많은 형제들이 가족들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번 돈을 밖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돈 벌어서? 예. 저희 엄마 밖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신데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보낸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서 네. 밖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들이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닙니다. 원래 그 징역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죄를 범한 대가, 법을 어긴 대가로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월급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놀랐어요. 네, 월급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작업 상여금이라고 상여금. 부르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래야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일을 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쉽게 벌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게 타일 공장에서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벌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벌 받고 있는 중인데도 돈을 벌게 해준 국가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특히 이렇게 경제사범이라든지 큰 돈을 그 사기를 인해서 많은 사람 돈을 잃게 만든 경우 있잖아요. 몇 억씩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느낄 때 이 돈을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번 사람들의 돈을 너무 쉽게 쉽게.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들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반성할 그거를 알 수 수 있겠네.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또 제도가 있네요. 그 안에서 노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저는 3년형을 받고 거기 갔어요. 네. 저는 계속 일 안 하고 계속 교육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온 영치금으로만 원칙금으로 생활하겠네요. 하죠.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서 교육만 네. 받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나는 나갈 때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출소 자금이 좀 필요해.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면은 이제 작업적으로 유도를 하죠.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또 그 안에서 교육받고 또 노역도 열심히 네. 하고 정말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사회로 나가서 제가 잘 생활하겠습니다. 모범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까지 개인이 저축 잘 해서 네. 저 이제 잘 살게요 하고 나간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아마 형이 좀 길어서 그런 거겠지만 네.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나간 사례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제기할 수 있겠다. 제기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돈이면은 그래도 가족들에게 약간 일정 부분 보태면 되거든요. 그럼요. 아빠 노릇을 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렇죠. 취업할 때까지 생활만 할 수 있어도 그것만 해도 크죠. 그럼 안에서 배운 기술로 밖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서 잘 산 사례도 보셨나요? 봤죠. 어떤 좋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리스타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저희가 그 전문 학사 과정을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코로나 그 안에서 이전에 대학 졸업도 할 수 대학 있게? 졸업도.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대학 과정을 유치를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과 연결을 네. 했는데 이게 도 권역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학과로 전문대학 과정을 2년 동안 해서 5명을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했었어요. 사회복지나 이런 쪽을 되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설문을 받아보니 부동산학과가 1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학과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수를 했고, 그래 그 학교는 이제 끝나고 서울 쪽에 있는 학교와 컨택을 했는데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 쪽이 아마 학점원의 형식으로 해서 바리스타 과정 20학점, 그다음에 제빵제가 60학점, 80학점이면 전문학사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전문학사 과정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한번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과 제빵은 아무래도 뭐 장비가 필요하고 배관 배수가 또 해야 되고 조리 시설이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스타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바리스타라도 유치하자. 그 바리스타라도 유치를 해서 그러면 그 학교 쪽에서 기기만 좀 우리한테 기증을 해달라. 그러면 누가 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바리스타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찾겠다. 그렇게 해서 바리스타 과정을 유치를 열었어요. 했죠. 몇 명 졸업했어요? 매 학기마다 원래는 그게 바리스타 과정이 2급 자격증이기 때문에 2달이면 됩니다, 원래. 네. 근데 기본 교도소에서의 직업훈련 과정은 6개월이에요. 2달 할 거를 6개월을 늘려야 되잖아요. 더 전문가 되겠네. 그래서 그 사이에 온갖 인성교육, 커피를 위한 커피와 연관된 인성교육이 커피와 뭘까? 힐링, 막 커피 지유. 그래서 커피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걸 통해 지창업, 그러니까 창업까지는 어렵지만 이 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바깥에 있는 카페에 취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또 예. 저는 그 소망교도소 자주 가니까 그 안에 진짜 예쁜 카페가 있거든요. 커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밖에 나가서 창업도 충분할 네.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어머, 소망교도소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되게 일이 많고 되게 머리 아픈 일인데 사실 그냥 가둬놓는 거가 제일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공장을 유치하고 전문 학사를 주기 위해서 학교들과 협상하고 왜 이렇게까지 수용자들을 위해서 소망교도소는 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벌만 주면 될 것을 또 집회까지 하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소장님부터 교동안들까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전체가 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게 다 벌이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왔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맞아. 밖에 있다면 안 하겠지. 안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사람이라는 거. 맞아요. 7년을 받았어도 7년 뒤에는 전철 타면 내 옆자리에 앉을 거고요. 밤길을 골목길에 나랑 함께 걸을 거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버스에서도 앞뒷자리에 앉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생각은 못하고 왜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잘 먹여요? 왜 우리 세금으로 공부시켜요? 왜 우리 세금으로 기술교육까지 해줘요? 당장은 시원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종의 그 복수, 네. 교도소에서 복수해줘. 아 시원해. 최근에 모범택시처럼 당장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모기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간지럽죠. 간지러울 때 끌죠. 당장은 시원하죠. 하지만 끌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아프고 덧나고 더 부드럽죠. 그러면 끓는 거로는 더 이상 안 되죠. 안 되지. 또 다른 긁으면 안 조치가 되지.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당장 시원한 방법을 택하면은 당장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나 나가면 2명 죽일 거야. 나 그렇죠. 나가면 묻지마 범죄, 묻지마 방어할 거야. 그 피해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다시 나올 사람들이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교도소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고 교육받고 그다음에 공장 직업훈련에서 또한 사회생활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 거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처치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들이 가장 작은 사회, 이 바깥 사회와 가장 유사한, 가장 비슷한 사회를 자꾸 접하게 하고요. 바깥 사회에서 적응을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적응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사회와 최대한 유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도소가. 진짜 사회와 정말 유사한 그 교도소만의 새로운 사회가 안에서 열심히 굴러가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공장에 가서 적응을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바깥 공장에서 뭐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어느 영역이든 어느 우리가 똑같은 축소판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어디서 싸우더라도 우리는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왜 싸우지? 뭐가 문제지? 어떤 교육이 부족했지? 교육의 문제야? 성향의 문제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의 문제야?
바깥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이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각 파트별로 전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찾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 사고 없이 꼭 참고 있다가 출소하면은 관리만 하는 입장이라면은 맞아요. 사고 안 나고 좋아요. 잘했다. 그리고 밖에 나서 사고 치죠. 이상하다. 얘는 안에서 잘 살았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안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오히려 밖에서 나야 될 사고가 안에서 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디 탁 부딪혔을 때 분명히 머리에서 피가 바깥으로 나는 것이 낫잖아요. 맞아요. 이게 안에서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터져야 될 것이 바깥에 나가게 터지면은 누군가가 또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그 피해가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안에서 터지면은 우리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마음껏 사고쳐는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은 대신에 사고를 치면은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직원들도 사실 힘들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네. 어떤 그런 마인드가 네. 어떤 나를 위한 행동들은 아니니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들은 아니기 그러면 때문에 가능하죠. 기독교계에서 월급도 많이 줄 것 같아요. 다른 교도소보다. 이렇게 해도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영교도소 교도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한 85에서 9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월급도 더 적게 받네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진짜 사명감 없이는 못 하겠네요.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55개 내지 교도소가 있는데 네. 거기에 56번째, 56번째 교도소가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죠.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시설 관리,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소망교도소 가는 길 화살표 아니에요. 아가페랜드. 랜드라고 돼 있죠. 이제 알겠네. 왜 아가페랜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후발주자 느낌이 있지만 아가페랜드라고 지었던 것은 여주에 여주교도소가 있는데 또 들어온다고 하니 사실 주민들이 썩 좋아할 리는 없겠죠. 제가 여주 주민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주에 교도소가 2개야. 집값 떨어질까봐 맞아요. 걱정했겠죠. 예. 그래서 그 주민들 이해하고 서로 계속 소통했던 기간이 거의 4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주 시민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저희가 너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도소에서도 여주를 위해서 봉사활동 한다고 하죠.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었는데.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저 페인트 벗겨진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손을 못 써요. 이렇게 문짝 떨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 여주 북내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출동을 하죠. 그러면 다 고쳐주고 싹 정리하고 이것도 청소하고 다 하죠. 교도관들의 일인데 교도관들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다른 열매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요? 형제들로부터 편지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또 우리가 출소한 이후에도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든 이렇게 관련된 글을 올리면 한 번씩 올리면 밑에 댓글 다는 출소자들이 있어요. 지금 저 주인공, 저 열매가 바로 접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한 번씩 봅니다. 제 유튜브에도요 출소자분들이 본인이 출소자다 밝히고 뭐 그 안에서 강의 너무 도움됐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막 메일도 받아요. 그게 큰 위로가 되죠. 아. 네. 그게 사실 돈 주고 그렇게 시키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못 하지. 큰 돈을 주면 연극은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의 진심을 저희가 알잖아요. 저 여기 서초동 힐링 캠퍼스인데요. 여기서 제 북콘서트 하면 종종 여주 소망교도소 출소자들이 아내랑 아기 데리고 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내 데리고 와서 사인 받으면서 여보 오늘 내가 왜 가자고 한지 알겠지? 둘이 결혼기념일날 여기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교도소에서의 그런 삶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었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 안에 있을 때 강의 들었던 분이야 이렇게 찾아올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소망교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교도관들은 진짜 사랑이 많은 분. 사실 이런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도 진짜 안심하고 그리고 출소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온 어떻게 하면 소망교도소 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미 다른 교도소에 가족이 있거나 또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넘어와야 되는 분 가족들이 많이 물으셨어요. 자, 모집 기간이 있습니까? 네, 매월 한 번씩 매월 한 번씩 통상 소망교도소는 매월 20명 내외 이렇게 TO가 납니다. 오. 그럼 법무부에 그 TO 신청을 하죠. 네. 그럼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로 고지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징역 7년 이하, 1년 이상, 재범 이하, 60세 이하. 60세 이하, 20세 이상. 당연히 성인 교도소니까 20세 이상은 있겠죠. 그 다음에 안 되는 죄질이 보통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죄는 안 된대요? 어떤 죄예요? 일단 조직폭력으로 들어온 친구들 안 됩니다. 조직폭력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약, 사건. 마약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 공안,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유. 소망에서는 사람 인격의 변화라든지 이쪽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인격의 있죠. 변화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라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범죄를. 면접 시험을 예, 봅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지가 나가면 형이 확정이 된 기간부터 일정 기간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다가 일단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간에 형 확정되는 순간 구치소에 있다가 다른 교도소에 이감을 가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소망교도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미 형이 확정이 되어서 다른 교도소에 그 형을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소망교도소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어. 면접 시험에서 무슨 질문합니까? 자, 여러분 면접은요. 시험 문제 나갑니다. 면접 제가 언뜻 듣기로는 족보가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면접관에게. 얼마나 가고 싶으면 족보가 돌아다녀. 통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안 묻습니다. 우리 종교 상관없어요. 종교 상관없습니다. 다만 면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는 보고 듣고 쓰고 읽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교육. 그거 확인합니다. 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소망교도소는 아무리 기독교 계통의 한 교도소이지만은 종교의 차별이나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집회를 나온다? 네. 그럼 집회를 안 나온다고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전적인 본인의 의사에 맡깁니다. 그다음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인성 교육이나 처음에 신입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작업을 할래 뭐 할래는 본인이 선택이 우선이에요. 물론 다른 멘토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 나는 변화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종교, 기독교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변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우리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면접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면접위원들이 네.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변화 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요. 네, 그럼 어떻게 물어? 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저 사람 변화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이게 예를 들면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당신 부인에게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세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지.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나오니까. 네. 당신 아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을 면접관들이 던지는 이거 거예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비슷하죠. 질문인데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읽었던 책 혹시 뭐죠?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저 사람은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본인의 교화 의지를 그리고 출소 후의 삶에 대한 목표를 잘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의지 속에는 우리 여기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출문제, 예상문제까지 대방출했어요. 아직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은 999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여주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컨텐츠는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